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그 FAH 종목 상담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PBR,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FAH 관련주들이 많아서 저 PBR 관련주들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좀 방송을 진행해 볼게요.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PBR 관련주들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저 PBR 관련주가 FAH 파 종목인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F는 이제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그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자산이 괜찮거든요. 투자 자산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시가총액만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낸셜 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서 F고요. A는 오토모빌인데 자동차죠. 오토모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뭐 1차 벤더, 2차 벤더, 뭐 협력사들까지 다 통틀어서 보면 실적은 나름 괜찮은데 주가가 상당히 못 갔다 라고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안 팔리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 나름 실적이 괜찮죠. 그리고 H는 이제 홀딩스라고 해서 지주사 형태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 지주사든 그냥 지주사든, 지주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나는 기업들의 브랜드,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브랜드로만 수익을 얻는다 라고 하는 업체들을 말하고요. 로열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상표권을 이 자회사한테 넘겨줬으니 이 자회사가 거기에 있어서의 수익을 내는 거를 가지고 이 지주회사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분이 좀 많으면 연결 자회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도 이제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 국내 쪽의 지주사들 대표적인 종목이 뭐 LG, CJ, SK 뭐 등등 있죠. 뭐 삼성은 삼성물산이 거의 뭐 지주사 역할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라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이 밖에도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굳이 꼽자라고 하면 뭐 철강, 건설, 조선 뭐 이 정도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나름 괜찮았는데 뭐 상승했었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금감원장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 지난주에 이번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화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뚜껑을 열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금감원장이 오늘 한 얘기는 밸류업을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업을 안 하면 상장 폐지까지 검토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일본이랑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근데 일본은 상장 폐지를 하는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게 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밸류업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장 폐지까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제 정부 쪽에서도 엄청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5월과 구체적인 수정분들이 계속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엊그저께 이제 26일날 발표했었던 부분들이 최종안은 아니다. 계속 수정이 되거나 조금 더 발전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강제성적인 부분들이 그러면 시장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오늘 그 부분들이 가장 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삼성물산, LG, 현대차, 기아를 보면 대부분 이제 FAH 관련 파 종목이죠.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도 거의 흡사한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참고로 저 PBR 관련된 이슈는 1월 24일 날 나왔거든요. 1월 24일 날 이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교롭게도 1월 24일이 이때예요. 차트적으로 보면 이때 흐름입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를 하면서 좀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고유하고 있는 고유의 그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죠.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팔아도 외국인이 사서 끌어올린 부분이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했었던 LG도 외국인도 매수를 했지만 기관도 매수를 하는 흐름들을 보였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큰 손들이 결국엔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부양이 됐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뭐 40-50%, 50% 이상, 뭐 적게 올라간 종목도 뭐 10% 이상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죠. 근데 일본에서 같이 좀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금융주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증권, 은행, 보험 뭐 이런 금융주들도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을 좀 예로 들어 드리면, 그래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큰 종목들이죠. 시가총액이 크면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 코스피 차트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 코스닥보다는 더 우호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를 같이 묶어서 보면 결국엔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만든 그런 흐름이에요.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선에서 이 기아는 박스권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왔다가 더 역사적인 신고가는 95년의 고점이었습니다. 95년의 고점 31만 7천원. 네. 여기까지는 뭐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2000년대 이제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고점은 거의 임박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대가 있죠. 12만원 선, 12만원을 돌파를 하면 단기적으로 한 13만원 이상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박스권 흐름입니다. 최근에 뭐 기아와 비슷하게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뭐 23만원에서 한 25만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25만원까지 안착을 하면 이번에 상승은 한 27만원 이상까지도, 27만원에서 28만원까지 이상까지도 보셔도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차는 기아보다는 조금 길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에 얼마 남지 않은 흐름이죠. 그래서 25만원, 25만원 안착을 해서 27만원, 8만원 정도까지만 가면 이 최고 역사적인 신고가가 28만 9천원입니다. 28만 9천원을 잡으면 뭐 30만원까지 본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도 추이 자체를 보시면
박스가 좀 이 흐름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가격으로는 한 95,000원에서 105,000원 10만원 사이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았는데 조금 변동이 좀 커서 저점 지난번에 상승을 했었던 부근대까지 조정 나왔었던 부근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 오늘 이제 20일선을 기반으로 해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됐다. 그래서 장중에 96,000원까지 가기도 했지만 이 95,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을 유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나 9만 오늘 저점이 91,000원이기 때문에 91,000원 이하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94,700원이라 한 95,000, 6,000원에서만 움직여도 다시 이제 10만원 이상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세 종목 모두 시가총액이 큰데, 시가총액 큰 종목에 비해서는 최근에 저 PBR로 탄력이 좀 괜찮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와 기아가 좀 차트 흐름이 비슷하고, LG와 삼성물산이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까지는 역시나 떨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추이 자체는 이제 우상향이 될 수 있을지는 하루 정도 더 봐야겠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155,700원으로 마감이 돼서 1차적으로 한 16만원을 돌파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 17만원 정도까지 가면 앞선 고점을 잡는다라고 보셔야죠. 그러면 이번에는 못해도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20만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물산 자체가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21만원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짧게는 한 18만원, 19만원까지는 이 저 PBR 이슈로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종목이 역시나 아직까지 끝난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금감원장 관련된 발언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지금 못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주도를 하는 섹터 자체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좀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져 버렸고, 그 변동성을 잡자라고 하니 또 명분이 없는데 투자를 한 경우도 많아서, 어찌됐든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면 나름 우리나라 이제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잘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이 좀 수급이 좀 원활하게 돌아서야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어느 쪽에선 수익 내서 어느 쪽으로 그냥 빠져버린 거나 미국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일단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악영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벌면 결국엔 순환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성우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